다음에 이제 이 간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판입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자, F는 피읍 발음이 나죠. 네, 그 다음에 E는 에 발음, 네, D는 디귿, 그 다음에 앞 뒤에 E가 붙어있죠. 그러면 에라고 읽으셔야 되고, X는 기역 시옷 발음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X라고 있는 이 알파벳은 기역 시옷 발음이 동시에 나는데 소리를 기역 시옷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역은 앞에 있는 모음 받침으로 들어가고요, 시옷만 남겨서 그냥 쓰라고 읽게 돼요. 그러면 F2를 패, D2를 대인데 뒤에 X가 붙어있기 때문에 기역 받침이 들어가서 덱 이렇게 읽게 됩니다. D2 덱, 덱스. 그래서 FedEx 이렇게 읽게 돼요. 따라해볼까요? FedEx, FedEx. 네, FedEx는 미국 화물 특송 기업을 얘기를 해요. 꼭 알아두셔야 될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다국적 화물 특송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원 수만 40만 명이고요. 이 다음날 배송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땅이 너무 넓어서 그 다음날 물건을 배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아예 비행기로 나릅니다. 자체 비행기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네, 그래서 비행기가 하루 종일 날아다녀요. 이 회사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 종업원 제일주의를 고수하기 때문에 해고의 개념이 없어요. 절대 직원을 해고시키지도 않고요. 계약직이 있는데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없고요, 노조도 없이 경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변에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페덱스로 옮기라고 하세요. 어떻게든지 영어 공부하셔서 토요일날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거리,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도요, 이렇게 트럭에다가 이런 글자를 써놓고 막 달리는 차들을 가끔 보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페덱스다 라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쳐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페덱스. 네, 굉장히 대단한 회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간판의 로고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G는 어떻게 읽어요? 기억이죠. 그 다음에 O가 두 개 들어가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까 헐리우드에서 설명드렸었어요. 네, 우 발음이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긴 놈은 뭘 거예요, 이거? 네, 요 팔자처럼 생긴 거. 네, 이거는 이 알파벳 G입니다. 네, G를 이 모양 이 꼴로 많이들 써요. 디자인화 시킨 거죠. 그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보시면 G라고 읽을 줄만 아시면 되고요. 써보세요 하면 저랑 같이 공부하신 이렇게 숫자 9가 끝에가 꼬부라진 글씨처럼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긴 놈은 이 만삭인 G고요. 임신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저기 출산을 하고 배가 홀쭉해져서 꼬리만 길어진 G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알파벳 뭐죠? 네, 이걸 I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쓸 때 두 번째 알파벳이 소문자면 끝까지 소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이 위아래가 막혀있다 하더라도 소문자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소문자는 알파벳 L 밖에 없기 때문에 L로 읽으셔야 돼요.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판의 알파벳은 GOOGL 이라고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G, 요거 L이에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합해서 읽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 마지막 이는 항상 묵음이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GOO까지가 구, GL까지가 글이 됩니다. 기역과 리을 소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소리를 합하면 글이 돼요. 그래서 구글,
예, 지금은 이제 로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깔끔하게 아주 G나 L이 잘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간판은 거의 보실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거를 보시고 구글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구글은 미국의 인터넷 회사입니다. 세계 1위의 인터넷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그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요, 구글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요, 그 포털 사이트,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요, 광고를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IT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정보를 검색하려면 네이버에 들어가시잖아요. 다음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런데 이 구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검색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냉장고 같은 거 하나 사실 때도 야,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봐 라고 하시면은 가장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돼요. 특히 영어가 가능할 경우에는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역사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검색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유튜브 아세요? 유튜브? 핸드폰에도 이런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유튜브인데 동영상이 나오는 앱이죠. 이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라든지 막 이렇게 짧게 나오는 어떤 영상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다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구글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 이상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 이 구글이라는 단어는 검색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앞에서 뭐해? 그럼 나 구글링해, 구글해. 그러면 뭔가 검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카톡해. 그러면 문자를 보내라는 뜻 대신 쓰고 있잖아요. 그 말하고 같아요. 그 이미 외국에서는 구글을 한다, 구글 해봐 라고 하는 말이 이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봐 라는 말처럼 이미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검색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쓰이고 있는 게 바로 구글이라는 것,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것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뒤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영어 읽기 마지막 이제 간판인데요. 여기서 아마 굉장히 골치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셨을 때요, 이 앞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 글자를요, 이 빨간색 요 밑에 있는 짝대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시키셔서 K로 읽으셔야 돼요. 네, 헐이죠, 헐. 이걸 어떻게 K로 읽느냐? 저도 못 읽어요. 처음에 R인가? Y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 알파벳들을 보고 추측이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네, 요렇게 3자 거꾸로 된 건 알파벳 대문자 E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간판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써도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생긴 건 N이에요. N. T는 보이시죠? 예, 그 옆에 있는 요거, 예, 이것이 바로 U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알파벳이 C와 K예요. 예, 필기체를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Y거든요. 그러면 읽어보면 KENTUCKY를 써놓은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an이에요. can. 네, 한글이 안 써져 있네요. can. 뒤에 있는 EN을 보고 T까지 연결을 시켜보니까 터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 점이 보인 거예요. 처음에 저도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뒤에 있는 ENT까지 보고 켄터키 CK는 CK는 키읔 발음으로 퉁쳐요. 키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냥 키읔 그 다음에 Y와 합해져서 키 따라 읽어볼까요? 켄터키. 네, 켄터키라고 있습니다.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K가 좀 보이실까요? 네, 켄터키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켄터키라는 말은요,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Commonwealth of Kentucky. 그래서 빨간 점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미국의 켄터키라는 도시 이름인데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켄터키는 동네,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켄터키를 어디서 들으시냐면 바로 여기서 들어요. 이 치킨집, 이 KFC라고 할 때 K가 바로 켄터키입니다. 켄터키에서 만들어낸 프라이드 치킨이다. 기름에 튀긴 닭이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가 바로 KFC예요. 네, 그 도시 이름이 켄터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왜 이 치킨 이름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라고 지었냐면요, 이 그림 안에 있는 할아버지 보이세요? 하얀 수염, 하얀 정장의 할아버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커넬 샌더스라는 KFC의 창업자 할아버지 분이에요. 커넬 샌더스. 자, 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은요, 젊었을 때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다가 주유하는 동안 뭐 먹을 거 없냐고 자꾸 이제 손님들이 자꾸 이제 찾았던 거죠. 예, 그걸 보고요, 고심 끝에 이 사람이요, 이 캐널 샌더스라는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이었을 때 음식을 개발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11가지의 허브와 비밀 양념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요, 켄터키에 있는 주유소에 가면 음식을 주더라. 근데 그 음식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정말 싸고 맛있더라 라는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켄터키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켄터키에서 커넬 샌더스, 네, 죄송합니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게 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치킨 드실 때 요번 주에 오늘이나, 야, 우리 저기 내내 치킨 뭐 이런 거 시켜 먹지 마시고요. 네, KFC 한번 시켜 먹어보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딱 배달이 오잖아요. 그러면 니네 커넬 샌더스를 아느냐 라고 물어보셔야 돼. 네, 커넬 샌더스가 이 KFC를 만든 창업주다 라고 얘기할 줄 아시면, 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상식이 많이 드셨구나 라고 가족들이 아시게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한글 간판을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강호 철판요리. 저는 송강호 씨랑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네,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실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괜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송자부터 광호까지 한번 써보시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S는 시옷이죠. 그래서 S를, 이 송을 보고, 네, 시옷이 딱 보이셔야 돼요. S로. 네, 자꾸 삐져나가네. 그 다음에 O, NG가 받침이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송이 됩니다. 송. 네, 이미 아마 다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송. 그 다음에 광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기억부터 보이셔야 돼. 그럼 G. 자, 광에서요, 이거를 O로 보시고 R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따로따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송고왕 이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송광, 과라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W가 반드시 들어가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게 와가 되고요. 그 다음에 NG는 이응이기 때문에 이게 광이 됩니다. 호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철판요리 바꿔보시면 치읓, CH. 네, 그 다음에 EO는 우리끼리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영어에는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네, 어를 EO로 쓰시면 되겠고, 받침 리을, 그 다음에 판, 요리 이렇게 됩니다. 네, 송광호 철판요리.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어쨌든 한글을 영어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영어로 돼 있는 간판도 읽으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코리안 불고기 피자 한번 써볼까요? 코리안은 지난 시간에 나라 이름 하셨을 때 이미 하셨던 글자죠. 여기까지가 코리아인데 한글에 보니까 니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을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코리아 그러면 한국, 그 다음에 코리언 해서 n을 붙이면 한국인이 만든 또는 한국의라는 형용사로 바뀌게 돼요. 예, 코리아 그러면 나라 이름, 코리언 그러면 한국의, 한국 사람의, 한국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불고기는 우리나라 이름이니까,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그대로 불고기가 영어가 돼요. 불고기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요 그 지난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실에서 피자를 써보시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피읍 여기까지는 잘하셨어요. 근데 자를 쓰시라고 그러니까 제이를 쓰시더라고요. 네, 이딴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피자는요 한국어일까요 영어일까요? 영어입니다. 그쵸? 근데 영어이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에 제이를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영어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어떻게 쓰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인 잉글리시, 간판 잉글리시를 하고 계신데 피자를 분명히 안 드셨더라도 많이 보고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다는 뜻이에요. 피자를 못 쓰시게 되면. 네, 제가 저희 학교에 있을 때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피자집 앞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피자만 드시지 마시고 저 간판을 보고 피자라고 읽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에이 선생님 피자는 다 알아요 저 정도 글자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에 수업에 들어가서 피자를 딱 썼어. 어떻게 썼느냐면요 이렇게 썼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뭘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분들이 에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뭘 물어보세요. 네, 빨리 가르쳐주세요 이러더라고. 네, 헐. 네, 제가 뒷목이 땡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피자는 ZZ가 2번 들어가죠. 자, 동영상을 통해서든 수업 시간을 통해서든 피자를 맞아 이러신 분들은 자, 오늘 하루 두 손 들고 반성하세요. 그동안 영어 공부를 헛했구나. 아무리 어려운 영어 잘하시면 뭐합니까? 피자 같은 영어를 쓸지를 모르시는데, 그쵸? 자, 반성하시고 열심히 이제부터는 치킨이 오든 KFC가 오든 피자가 오든 거기 써져 있는 영어 단어를 항상 눈여겨 보신 다음에 포장지를 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0가지 사인 잉글리시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었고요.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항상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다 뭐다 요란스러워도 계절은 변함없이 꽃을 피우고 지고 그럽니다. 그치지 않은 비가 없듯이 쨍하고 해 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날들, 네, 늘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언제나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Have a nice day, happy day, bye bye, thank you.